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1일 목요일 대구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저녁 대구 도심의 백화점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20분 만에 꺼졌지만 5명이 다치고 수백 명이 대피했습니다. 현재 대구는 수도권 집중 속에서 중앙에 더욱 종속됐고 지역의 어려움은 커지고 있는데 이미 40여 년 전에 이런 상황이 예견됐습니다. 학생들의 고민 상담 역할을 해주던 위클래스에 전문 상담 교사를 배치하지 않기로 해서 제대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설이 지나고 자녀들이 받은 세뱃돈을 어떻게 관리할지 고민이신 분들을 위한 소식 아이토크에서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대체로 맑겠고 어제보다는 높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다만 대구와 경북 내륙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어서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공진희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오늘 아침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올라 있습니다. 현재 기온 대구 영하 1.1도로 평년 기온을 보이고 있고요. 다른 경북 지역도 어제 아침보다는 2도에서 3도가량 기온이 높습니다. 낮 동안에는 대구가 6도로 활동하기 한결 수월하겠습니다. 다만 갈수록 대기가 건조해지고 있어 걱정입니다. 대구와 경북 내륙 10개 시군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불씨 관리 잘 하셔야겠고 또 평소보다 수분 섭취도 자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오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내일은 차차 흐려져 상주와 문경 등 경북 북서 내륙에는 눈이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어제 저녁에 대구 도심의 한 대형 백화점에서 불이 났습니다. 5명이 다쳤고 손님 수백 명이 대피하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화점 건물 외벽에 시뻘건 불길이 치솟고 연기가 하염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어제 저녁 6시 반쯤 대구시 중구 덕산동에 있는 한 백화점 8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8층 야외 테라스에 있는 간이 창고에서 불길이 번지기 시작했고 진화에 나섰던 보안팀 34살 최모 씨 등 직원 2명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연기가 건물 내부로 퍼지면서 어린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6살 여자아이 등 어린이 3명이 연기를 마셨습니다. 화상 환자와 연기를 흡입한 환자들은 가까운 종합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데리고 가라, 끝까지 다 나가서 이런 게 정말 계속하는 거야. 그 직원이 이제 나오라고. 근데 나오는데 우리가 제일 마지막에 나가. 소방대원 120여 명이 진화에 나서 20여 분 만에 불은 꺼졌지만 손님 200명이 대피하는 등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야간 시간대가 아니고 전부 다 근무하는 시간대라 가지고 우리 소방대에서 일찍 출동을 해가지고 초기 진압에 성공을 했습니다. 일대의 교통이 한때 통제되면서 퇴근길 교통대란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오늘 현장 감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대구와 김천에 건설 중인 혁신도시에 대해 종합적인 점검이 실시됩니다. 국토해양부가 다음 달 15일까지 실시하는 혁신도시 건설 추진 상황 종합점검은 신축 청사의 추진 현황과 에너지 성능 강화 현황, 그리고 각종 지원시설 추진 현황 등을 현장 점검해서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종합점검에 대구시와 김천시, 그리고 사업시행자, 이정기관 등을 모두 참여시켜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간의 협조체계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소액결제 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개월 동안 접수된 휴대전화 소액결제 사기 피해 신고가 38건으로 각종 피해 사례가 집중적으로 알려진 올해 초 이후에도 계속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는 주로 문자 메시지 접속만으로도 소액결제가 되는 악성 코드가 설치되면서 발생하기 때문에 소비자원은 소액결제 금액을 차단하거나 의심스러운 문자 메시지는 삭제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대구가 지역 자체 역량을 기르지 않으면 중앙에 더욱 종속될 것이다. 지금의 이 같은 지역 상황이 놀랍게도 이미 40여 년 전에 제기됐습니다. 앞으로 40년 뒤를 대비하기 위해 과거 어떤 예견들이 제기됐는지 서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발도상국의 도시화 과정을 연구하고 국제기구 등에 자문하는 민간단체인 국제개발학회가 지난 1971년에 낸 책입니다. 10여 명의 국내외 학자들이 대구를 15개 분야에서 조사하고 분석한 결과물입니다.
학자들은 이 책을 통해 대구가 지역 자체의 역량을 기르지 않으면 중앙에 더욱 종속될 것이라는 경고 섞인 우려를 하면서 대구가 더 독립적이어야 하고 미래를 위한 의사결정에서 더 분명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리고 40년, 현재 대구에서는 40년 전 우려했던 상황들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앙 종속은 더욱 심화됐고 지역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엘리트들이 지역에서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중앙 구조적인 데서 그 중앙으로 가서 활동하게 되고 지역에 그 필요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가지지 못하게 한 이런 사회적 구조, 이런 부분이 가장 큰 문제였더라고요. 대구 경북 학회는 40년 전의 진단을 교훈 삼아 미래 40년을 대비하기 위해 이번에 책을 번역했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는 대구가 어떻게 변화 발전해야 될 것인지 각계가 참여하는 가운데 거기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내는 대구의 미래 발전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는 그런 노력들이 학회 차원에서 40년 전 연구자들은 대구의 정체성과 자부심 같은 이른바 대구 스타일을 발달시키는 것이 지역 변화의 역동성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구 경북 학회는 이 지적에 주목하면서 1970년에서 2010년 사이의 대구를 다각도로 분석하는 작업을 내 조만간 후속편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대구의 역동적인 미래를 열기 위한 이 같은 노력이 과연 어떤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사성훈입니다. 경상북도는 빈곤 가정에서 생활하는 만 12세 이하 아동들과 가족들을 위한 건강검진과 기초학습 지원, 사회정서 지원 등 통합 지원 서비스를 확대 시행합니다. 현재 영주시 등 경북 지역 10개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를 올해는 안동과 의성, 청도와 고령, 성주 등 18개 시군으로 확대하고 41억 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시군에서 직접 운영하며 사회복지와 간호, 행정공무원과 민간 전문 인력이 함께 참여합니다. 경상북도 교육청은 소외가정 학생을 위한 교육복지 주선 지원 사업에 올해 70억 6천만 원을 배정했습니다. 이 예산으로 도교육청은 초등학교 26개와 중학교 63개 학교에 있는 저소득층 학생에게 학습 보조와 문화체험 등 교육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특히 저소득층 밀집 학교에 교육복지사를 배치하고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를 통합한 지원 체제를 구축합니다. 네, 위클래스라고 몇 년 전부터 전국 4천여 개 학교에 운영 중인 고민 상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북의 초등학교들이 올해부터 상담 교사를 배치하지 않기로 해서 실효성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업을 제멋대로 빠지는 등 이른바 문제아로 분류되던 모 초등학교 6학년 이모군. 학내 상담 프로그램인 위클래스에 참여하면서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심층 상담과 꾸준한 미술 치료를 통해 편부모 슬하에 입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지금은 여느 학생처럼 중학교 입학을 준비 중입니다. 이제 겉보기는 괜찮은데 마음속으로 이제 상처를 많이 입고 있는 애들이 많아서 그런 애들이 많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담임선생님한테는 말 못할 것도 여기 와서는 이제 쉽게 말할 수 있고 하니까. 이처럼 청소년들의 고민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하던 위클래스가 올해부터 파행을 겪게 됐습니다. 경북교육청이 도내 초등학교 상담교사 자리를 없애고 기존의 상담 역할을 담임교사에게 넘기기로 한 겁니다. 봄방학이 끝난 3월부터는 경북 내 73개 초등학교의 위클래스 프로그램이 사실상 상담교사 없는 상담실로 운영하게 됩니다. 선생님들이 어떤 상담 능력이 향상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선생님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학생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노력들을 해보자 하는 그런 취지들이 또 강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떨어지고 이미 행정업무 부담까지 안고 있는 담임교사들이 상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비정규직 그런 것 때문에 그런 하라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자살, 학교폭력 등 청소년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초등학생들의 상담 안전망에 공백이 생기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원입니다.
대구 경북 보건복지단체 연대회의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65세 이상 모든 노인들에게 월 20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기로 공약한 것과 관련해서 새누리당과 인수위원회가 재원 마련이 어렵다며 국민연금 미가입자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게만 주겠다고 말을 바꿨다면서 공약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또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100% 보장 공약도 선택진료비와 간병비 등 비급여 항목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해서 용두사미로 전락했다면서 대통령 취임도 하기 전에 공약을 폐기 처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최근 시군 식품공중의약 담당관 회의를 열고 지역의 식품의약품 안전망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도내 식품 제조, 유통안전 관리 강화, 식품위생업소 지원 확대, 의약품 안전 관리 및 약물 오남용 예방 강화, 그리고 공중위생 서비스 수준 선진화 등입니다.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해서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어린 자녀의 설날 세뱃돈을 어떤 식으로 저축할까 고민하고 계신 분 많으실 텐데요. 아이토크 오늘은 인구보건복지협의회가 주는 축하금을 받으면서 아이 통장을 만들 수 있는 방법 소개합니다. 권윤수 기자입니다. 생후 10개월 된 쌍둥이 형제를 키우고 있는 김경란 씨는 양가 부모님이 아이를 위해 쓰라며 준 돈을 저축하려고 은행을 찾았습니다. 아이들에게 생애 첫 통장을 만들어준 겁니다. 애기들 세뱃돈이랑 용돈 받는 것들 다 제 이름으로 된 통장에 보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애기들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서 이제 적금 형태로 매달 저금할 수 있어서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우리은행에서 통장을 만들면 인구보건복지협회가 탄생 축하금으로 주는 10,000원을 계좌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은 만기가 따로 없으시고요. 2년 이상 하시면 금리가 4.0% 적용되는 게 있고 적금통장 같은 경우에는 최장 5년 범위 내에서 1년 동안 회전으로 해서 금리 변동되는 게 있거든요. 만 5살 이하, 그러니까 2007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어린이에게만 축하금을 지원하고 기존의 다른 통장이 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축하금을 지원하는 통장은 기업은행에서도 만들 수 있는데요. 이곳에서도 주택 청약저축이나 자유적금 가운데 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한도가 소진될 때까지 하는 사업이라 축하금 지원이 일찍 마감될 수도 있습니다. 보호자가 대리로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호자의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하고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가져가야 합니다. 아이토크 권윤수입니다. 문자를 이용한 대출 광고를 보내는 수법으로 서민들로부터 수십억 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들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무작위로 발송한 대출 광고 문자 메시지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로 대출을 받아 44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30살 박모 씨에게 징역 8년을,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대포 통장을 모집하고 중국 총책에게 개인정보를 알려준 39살 박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금융권을 이용할 수 없는 서민들을 상대로 대출을 빙자해 통장을 가로챘고 범행이 계획적이고 지능적이어서 죄질이 나빠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북 지역 전통 한옥에서 숙박하며 관광을 즐기는 관광객이 많이 늘었습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경북 지역 전통 한옥에서 숙박 체험 관광을 한 관광객은 16만 7천여 명으로 한 해 전보다는 24%, 2년 전보다는 5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주 선비문화수련원이 2만 2천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안동 하회마을 2만 1천여 명, 경주 사랑채 1만 2천여 명, 영주 선비촌 1만여 명 순이었습니다. 경상북도는 현재 19개 시군에 182개인 한옥 숙박 체험 장소를 올해 더 확대하고 시설 개보수도 많이 할 계획입니다. DGB 금융지주가 국내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업 지속 가능성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번 평가는 에코프론티어와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등 지속 가능성 평가 전문기관이 한 것으로 최고 등급을 받은 47개 상장 기업 가운데
금융기관은 DGB 금융지주와 신한금융지주 등 2곳뿐입니다. DGB 금융지주는 환경 리스크와 환경관리 역량 등 환경적 측면과 기업 지배구조와 인적 자원 관리 등 사회적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올라 있습니다. 현재 기온 대구가 영하 1도 안팎으로 평년 기온을 보이고 있고요. 다른 경북 지역도 어제 아침보다는 2도에서 3도가량 기온이 높습니다. 낮 동안에는 모두 영상권을 보이며 활동하기 한결 수월하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이 크게 떨어지는 날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충청도에는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또 지금 대구와 경북 내륙 10개 시군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대구 영하 1도, 영천 영하 3도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올라 있습니다. 구미 영하 3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낮 기온은 5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북부 지역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포항의 낮 기온 7도로 예상됩니다. 물결은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고요. 또 정월 대보름이 일요일에는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